안녕하십니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어린이날의 그 선물로 10대 두 아들에 대해서 상가를, 부동산을 이제 그 선물 하면서 이제 그 투기를 한 이런 게 그 뉴스타파의 또 기획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이한주는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권력 서열 1위가 김현지는 이제 그 총무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력 서열 2위가 아직도 이제 그 우리 구속은 돼 있고 뭐 재판을 하지만 정진상이가 아직은 이게 2등으로 봐야 돼. 정진상. 그 다음에 그 3위가 이한주다. 이한주는 이제 그 이재명이 오래전부터 이제 그 실제 경기연구원, 그 다음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이게 연구원의 원장도 하고요. 이재명의 모든 기본 시리즈를 다 기획한 이런 이제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측근이다. 그래서 이제 권력 서열 3위다. 이한주. 이번에 이재명이 그 대선 끝나자마자 국정기획위원장, 이게 바로 이한주입니다. 경기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 다 했는 거예요. 기본 시리즈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권력 서열 3위다. 근데 이자가 이게 부동산 투기가 엄청납니다. 어제 제가 위성락 안보실장 또 이제 그 투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부동산이 80억이 넘는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했는데요. 진짜 이한주도 이게 너무합니다. 야, 참 이게 그 얼마나 이게 그 올리느냐. 한번 이게 그 예를 들어 보면 이한주가 그때부터 시작돼. 2005년.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가면 돼. 20년 전으로. 이한주가 이제 그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때 그 영등포구에 그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 영등포구에 그 35년 된 낡은 주상복합 건물에 땅을요, 대지를 이한주가 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상가가 있잖아. 상가 하나씩을 두 아들 명의로 사가지고 이제 그 정려를 해준 거예요. 세금 안 냈을 거예요. 한 6, 7천만 원씩 주고 샀을 텐데 자기는 공시가가 1,000만 원이라는데 그것도 조사해 봐야 돼요. 그때로도 시세는 상가 하나에 한 6, 7천만 원 했다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1,000만 원 공시가 이야기하는데 공시가로 상가를 어떻게 삽니까? 영등포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 포탈부터 한번 따져봐야 된다. 하여튼 2005년 어린이날 선물로 이제 그 아들 둘이 하는데 상가 하나씩을 영등포구에 사줬다. 본인은 대지, 땅을 사고요. 나중에 그 땅도 아들한테 다 줍니다. 근데 그때 두 아들이요. 그때 두 아들이 그 하나는 큰애는 중학생, 90년생으로 중학생이고요. 15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93년생이니까 초등학생. 야,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한테 상가 하나씩을 사줬다. 어린이날에. 보통 어린이날 저희는 뭐 잘해봤자 뭐 장난감이나 하나 사줄까? 근데 실제 상가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때 시세가 한 6, 7천만 원 하니까 세뱃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번 이게 그때 얼마에 샀는지 조사를 해봐야죠. 공시가는 1,000만 원이랍니다. 자, 근데요, 사자마자 그의 어린이날에 샀잖아요. 어린이날에. 근데 사자마자 12월 달에 2005년 12월 달에 어린이날에 샀으니까 7개월 뒤에 바로 이제 그 재개발 구역에 이게 포함됐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재개발 조합 설립이 승인되고요. 이때 이제 그 2021년에 이때 그 재개발이 확정되니까 이한주가 대지는 자기 이름으로 샀잖아. 대지. 원래는 이 아들은 상가만 사주고 대지는 자기 이름으로 산 대지를 또 이제 그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제 그 아들한테 정려를 했다. 이거는 이게 또 세금을 냈을까? 얼마 냈을까? 땅을 반씩 정리했다. 세금을 이게 얼마 냈을까요? 땅이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샀을 때 가격을 해서 이게 또 세금 안 내나? 그런 게 조사해봐야 시세를. 시세를 줘요. 2021년에. 왜?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지하구청, 지상 39층. 엄청난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지하구청, 지상 39층. 그래서 이제 그 35평짜리가 20억이 넘는다. 20억이. 야, 아들 둘이는 이게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시세 차익이. 아파트 35평이 20억이 넘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상가 두 개가 뭐 아파트를 얼마 받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게 그 최하 수억 이상의 돈은 벌었다. 아들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때 사준 게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뉴스타파가 부동산 취재할 때 보니까 그때 이거 2005년에는 7, 8천만 했대 상가가 7, 8천. 근데 현재는 7억 5천이다. 7억 5천. 그러니까 이제 7억씩은 벌었다 이거지 둘 다. 14억 버는 거지. 또 이게 대지를 샀잖아. 대지가 중요해. 대지를 사가 절반씩 준 거. 이거는 이게 또 얼마나 올랐을까? 공시가로 정리하면 세금이 거의 없죠. 근데 실제 가치는 엄청나다. 이게 그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보도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을 해가지고 계속 그 돈을 버니까 이 이한주가요,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실제요, 아주 그 가족법인까지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가족법인을. 뭐냐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증여세를 좀 포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주가 이제 그 리앤 파트너즈. 이한주니까 리잖아. 그 다음에 그 가족회사 부인하고 아들 둘이. 그러니까 이름을 리앤 파트너즈. 이거는 그 가족회사입니다. 유일하게 그 등기이사가 부인입니다. 부인. 그러니까 등기이사는 부인을 해도 그 다음에 가족회사인데 지분은 어떻게 한다? 지분은 이한주가 75%. 그러면 이게 25가 남잖아요. 여기 두 아들이 12.5, 12.5. 그러니까 지분은 이한주가 75, 두 아들이 12.5, 12.5.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등기이사는 유일하게 부인을 해놓는다. 전형적인 가족회사로 하고 여기에 이한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분당에 상가 있잖아요. 이 상가가 엄청나게 이것도 비싼 거예요. 이 상가 분당구에 있는 이걸 두 채를 현물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두 개가 이한주가 가지고 있던 상가 두 개를 현물 출자해서 가족회사를 만든 거예요. 2017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 상가에서 월세가 나오죠. 이 월세는 이제 그 법인 소유가 되니까 법인세는 이제 그 세율이 한 아주 19% 발생한대. 개인은 40%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반 이상 세금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들이 지분이 있잖아, 둘이가. 지분별로 배당을 받아가니까 증여세도 포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법인도 이렇게 쌓이잖아. 임대료 들어오니까. 값어치도 오르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재산 신고는 어떻게 한다? 이한주는 금액이 액면가 주식으로 신고한다. 야, 내가 주식이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내가 7만 주 있다. 그러면 이게 3억 5천만 신고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장 기업은 액면가로 재산 신고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액면가로 신고한 거. 이게 문재인이가 옛날에 써먹던 거야. 법무부인 부산에 현금만 몇십억 있는데 신고한 거 보니까 몇 천만 원 신고한 거야. 옛날에 문재인이가 대선 때 이걸 제가 검증을 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수사할 때. 그때 제가 조원진 의원하고 제가 검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영등포 상가는 별도로 하고요. 영등포 상가 말고
분당구에도 상가가 2개가 있더라. 이 2개를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가족 법인을 만든다.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지분을 12.5, 12.5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액면가로 법인 지분이니까 세금이 거의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가로부터 월세는 차곡차곡 법인에 쌓아놔. 그러면 이게 그 19%밖에 법인세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배당을 해서 지분별로 가져가면 정려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한주는 재산 신고할 때는 액면가를 신고하니까 나 청렴 하면서 공무원이다, 청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결국 이런 가족회사를 통해서 분당 상가 2개를 편법 정려하고 있고 탈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는 아예 어린이날 2개 해줘가지고 최악 각 7억 이상씩, 또 돼지도 주는데 그것도 옛날에 쌀 때 줬기 때문에 세금 낸 게 없을 겁니다. 세금 냈으면 냈다 하겠지. 1,000만 원에 우기잖아, 공시가가. 세금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잖아, 자식한테. 세금 낸 게 없을 거예요. 야, 이한주, 너 이게 자식들한테 정리한 거 세금 얼마 냈냐? 왜 액수는 말이 없냐? 아이고, 뭐 자본주의에서 가족들끼리 정리하는데 세금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세금 얼마 냈는데? 네가 얼마 냈느냐고. 액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실제 자식들이 번 거하고 비교해서 진짜 황당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문제는 이제 이 리엠 파트너스 가족회사가 신고할 때 지분 가치는 아까처럼 액면가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해놨겠죠. 근데 그 상가 2개 합치면 이거는 이게 몇십억 되겠죠. 이런 식의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더 가정스러운 게 이한주가 그 정책을 펴면서 틈만 하면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틈만 하면 부동산 투기를 공격한 이게 이한주입니다. 전형적인 좌파죠. 나는 부동산을 떼돈 벌고 세금 탈세해서 아들들도 대물림해서 벌게 하고, 남들은 전부 부동산 사면 너는 투기야. 너는 투기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거는 정당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아들한테 세금 다 내고 넘겨준 게 뭐 문제냐? 세금 낸 게 없어.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세금 낸 게 없어요. 한번 얼마 낸지 한번 보자고. 한번 밝혀보라고. 근데 내가 하면 정당한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이 하면 전부 투기고, 이게 좌파의 위선, 민낯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야, 참 그러면서 일어났네. 해명은 일어났네.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이한주가 이렇게 해명했네. 저와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다른 시각에서는 투기나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다른 시각에서는 뭐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자기가 아들들한테 준 게 지 시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시각에서는 투기나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나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가족 간의 정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인데 저는 고의적으로 정여세를 탈루한 적이 없습니다. 야, 참 그럼 정여세 얼마 냈냐고. 탈루한 적이 없는데 얼마 냈냐고. 액수를 밝혀보라고. 영등포에 2005년에 사줄 때 1,000만 원이라며. 1,000만 원 정여세 없잖아. 실제도 6, 7천이지만 지금 7억 5천 하는데 정여세 냈냐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족법인도 지분 12.5씩 주는데 그때 4억짜리 법인 아니야. 근데 12.5 주니까 딱 5천만 원까지 내니까 세금 안 내잖아. 세금 안 내잖아. 5천까지 안 내잖아. 어떻게 딱 12.5%씩 주놨네? 세금 10원도 아깝냐? 그래, 이한주 세금을 얼마 내냐고. 내가 액수를 많이 냈으면 내가 사과한다. 세금을 얼마 내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 서열 3이라는 이한주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국정기획위원장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래가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해도 너무한 이재명이부터 거기 김민석이 정치자금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한주 정지상이 재판 중에 있고 김현지 한번 보십시오. 썩어도 이게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는 이게 온갖 투기를 다 해놨고 부동산 투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이재명이부터 뭐 배소인이 앞으로 80억 차명 부동산 이런 그게 있으니 뭐 전부 다 밑에 그렇겠죠. 정말 이한주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무슨 게 국정기획위원장을 합니까? 그리고 이 정여세 얼마 냈는지 밝혀보란 말이야. 제가 보기 거의 안 냈을 것 같으니까 얼마 냈는지 밝혀보라고. 실제 아들이 지금 얼마 이익을 취했는데 실제 얼마 냈냐 밝혀보라는 거죠. 정말 이게 추악한 민낯, 부끄럽다. 이렇게 보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